사우디아라비아 북서쪽 홍해 근처의 사막 한가운데에서 엄청난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이름은 네움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새로운 도시가 아닙니다. 이곳은 여러 도시, 공장, 관광지,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 모인 거대한 새로운 경제구역이 될 계획입니다. 이곳은 비전 2030이라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가장 큰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비전 2030은 사우디 정부가 국가 경제를 변화시키기 위해 세운 계획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의 막대한 수입은 석유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한 나라가 영원히 석유에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석유 가격은 계속 변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기차와 재생에너지의 사용이 확대되면서 사우디아라비아는 다른 수입원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관광, 기술, 엔터테인먼트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과 기타 여러 사업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서 가장 큰 부분 중 하나가 네움입니다. 네움은 2017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주도로 발표되었습니다. 이곳의 면적은 매우 넓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의 사막, 산, 해안 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움 안에는 여러 대형 프로젝트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산업 및 항만지구로 조성 중인 옥사곤이 있고 트로제나는 산악 관광지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가장 잘 아는 더 라인도 있습니다. 더 라인은 일반적인 도시처럼 넓게 퍼지는 것이 아니라 길게 뻗은 형태의 계획 도시입니다. 처음 계획이 공개됐을 때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도시가 170km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본 설계에는 자동차를 위한 일반적인 도로가 없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집, 일자리, 상점, 그리고 서비스를 모두 하나의 아주 긴 도시에 결합하고 현대적인 교통과 기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프로젝트를 실현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엄청난 자금이 필요합니다. 도로와 전기가 필요하고 물, 교통 시스템, 그리고 다른 인프라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대부분이 사막인 곳에 지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의문이 제기됩니다. 과연 더 라인은 정말 완성될 수 있을까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원래 계획 전체를 실행할 만큼 충분한 자금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곳으로 이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과 기업이 충분할까요? 2026년이 되면 네움은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새로운 도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공사장과 인프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라인의 건설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아주 긴 원래 계획을 한 번에 모두 짓는 대신 네움은 이제 더 라인을 수요에 따라 조금씩 단계적으로 건설하고 있다고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우디아라비아는 경제적 수익을 더 빨리 가져다 줄 프로젝트를 우선시하면서 몇몇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지출에도 더 신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움은 이제 단순히 사막에 갑자기 세워지는 미래도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우디아라비아에 관한 더 큰 이야기입니다. 석유로 부자가 된 나라지만 이제는 석유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는 시대가 오기 전에 새로운 경제를 만들기 위해 막대한 돈을 쓰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가 왜 이렇게 거대한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이 프로젝트가 세워지는 장소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사막에 세워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고속도로, 크레인, 건설 트럭이 오기 전에도 이 사막에는 이미 오랫동안 사람들이 살아왔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살아온 사람들 가운데에는 베두인족도 있었습니다. 베두인족은 오랫동안 중동의 사막에서 살아오고 여행해온 아랍 공동체입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물과 먹이를 찾아 가축과 함께 이곳저곳을 옮겨 다녔습니다. 그들은 우물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고 극심한 더위 속에서도 살아남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현대적인 도로가 생기기 전부터 사막의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 주변에는 점점 다른 세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방해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이 지역 대부분에서 천막, 낙타, 그리고 작은 정착촌만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고속도로, 트럭, 노동자들, 그리고 대규모 건설 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개의 서로 다른 사우디아라비아가 만나는 것입니다. 과거 사막 공동체에서 성장한 나라와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인 장소 중 하나를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네움에서 얼마나 거대한 일을 하려고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하나의 도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대규모 지역들이 동시에 건설되거나 계획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곳 중 하나는 옥사곤입니다. 이곳은 홍해 연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을 대규모 산업 및 물류 중심지로 만들 계획입니다. 즉, 이곳에 공장과 창고를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구센터와 신기술을 사용하는 기업들도 이곳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곳의 위치도 중요합니다. 홍해의 주요 해운로와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운영 중인 항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옥사곤의 목표는 단순히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장소를 갖추고 싶어 합니다. 여기에 대규모 그린 수소 프로젝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린 수소는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에서 얻은 전기를 사용해 만드는 연료입니다. 이것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외에 다른 수입원을 마련하기 위해 키우고자 하는 새로운 산업 중 하나입니다. 홍해에는 신달라라고 불리는 또 다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신달라입니다. 이 섬은 관광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요트용 마리나, 호텔, 레스토랑, 그리고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장소들이 있습니다. 2024년에는 리옴은 신달라를 첫 번째로 완공된 대형 관광지로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오프닝 이벤트 이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처음 예상했던 것처럼 일반 관광객들에게 완전히 개방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에는 신달라의 운영은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방문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 또 다른 사우디 개발업체에 넘겨졌습니다. 이는 모든 리온 프로젝트가 원래 일정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완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지연되거나 변경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카바만을 따라 위치한 곳에는 마그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이곳은 해안의 여러 지역에 위치한 고급 리조트와 해안 커뮤니티의 집합체가 될 예정입니다. 호텔, 개인주택, 관광지와 기타 고급 개발 프로젝트들도 이곳에 세울 계획입니다. 하지만 에나이옴의 일부가 건설되는 땅에 대해서는 심각한 토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로 인해 오랜 기간 이 지역에 거주해온 후아이타 부족의 일부 구성원들이 이주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일부 주민들과 인권단체들은 사람들이 예전 거주지에서 강제로 쫓겨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주에 반대한 사람들의 체포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정부가 NIOM을 새로운 미래의 상징으로 내세우는 한편 일부 가족들은 이로 인해 그들의 삶에 큰 희생이 따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안에서 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에서는 트로제나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대부분 지역보다 더 높고 더 시원합니다. 이곳의 일부 지역은 해발 약 2600m에 달합니다. 겨울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트로제나는 연중 내내 즐길 수 있는 산악 관광지로 만들고자 합니다. 호텔, 야외 활동, 인공호수, 스키 시설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스키어는 잘 연결되지 않는 나라로 여겨지기 때문에 트로제나는 더욱 독특합니다. 하지만 트로제나는 2029년 동계아시안 게임의 개최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감 시한이 더 분명한 완공되어야 하는 네옴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도 네옴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큰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더 라인입니다. 원래의 비전에서 더 라인은 사막을 가로질러 170km에 이르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일반적인 도시와 비교하면 매우 얇지만 매우 높고 길이가 깁니다. 아이디어는 집, 사무실, 상점, 학교, 그리고 사람들이 필요한 다른 것들을 하나의 긴 도시 공간 안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많은 자동차와 넓은 도로를 사용하는 대신 디자이너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양한 장소로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재생에너지도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처음 프로젝트가 공개됐을 때 사우디아라비아는 언젠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곳에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거대한 계획은 매우 비싸고 실현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먼저 사막의 아주 넓은 부분을 파내고 준비해야 합니다. 물이 필요하고 전기가 필요하고 교통 시스템이 필요하며 엄청나게 많은 건설 자재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고 일하고 싶어하는 충분한 사람들과 기업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사가 계속 진행되는 동안 더 라인에서의 작업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전체 170km가 아니라 먼저 더 작은 구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옴 자체도 이제는 더 라인을 필요에 따라 점진적으로 건설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또한 네옴에서 용도와 마감 기한이 명확한 부분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2029년 동계 아시안 게임을 위한 트로제나와 향후 스포츠 행사와 연결된 더 라인의 일부 구간이 포함됩니다. 즉, 네옴에서 실제로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홍보 영상에서 볼 수 있는 아주 긴 거울 도시의 상당 부분은 미래용 리조트와 다양한 독특한 건물들은 여전히 앞으로 하고자 하는 비전일 뿐입니다. 지금 볼 수 있는 전체 네옴은 아직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질문이 더 중요해집니다. 왜 사우디아라비아는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고 크게 바뀔 가능성도 있는 프로젝트에 이렇게 막대한 돈을 쓸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그 답은 단순히 미래형 도시를 만들고 싶어서만은 아닙니다. 그들의 이유는 더 깊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게는 네옴은 새로운 일자리, 비즈니스,
그리고 자금을 창출하려는 시도의 일부입니다. 이는 현재의 경제를 지탱하기에 기존의 생계수단이 더 이상 충분하지 않은 시기가 오기 전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네옴에 왜 이렇게 막대한 돈을 쓰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이 나라의 막대한 부가 어디서 왔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모든 것은 석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석유와 새로운 도시들이 등장하기 전에는 아라비아 반도의 대부분 지역에서의 삶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작은 마을과 오아시스에서만 살고 있었습니다. 베두인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낙타, 염소, 양과 함께 사막을 이리저리 옮겨 다녔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막에는 물과 식물이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한 곳에서 동물들의 먹이가 다 떨어지면 그들은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사막에 대한 지식이 그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어디에 물이 있는지 알아야 하고 비가 온 후 어느 지역에 풀이 자라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의 뚜렷한 길이 없는 넓은 지역을 여행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모든 베두인이 여전히 이런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도시에 살면서 일반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가족들은 예전의 생활 방식을 일부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사막에서 동물을 기르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얼마나 빠르게 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막의 한 지역에는 여전히 텐트에서 살면서 낙타와 염소를 기르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몇 킬로미터만 떨어진 곳에는 크레인, 고속도로, 그리고 네옴을 위한 건설 현장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떻게 이런 지점에 이르게 되었는지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 나라가 부유한 석유 국가가 되기 전 시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1900년대 초반에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형태의 사우디아라비아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부족, 마을, 그리고 지역들이 있었고 아라비아 반도에는 각자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가장 중요한 지도자 중 한 명은 압두라지즈 이븐 사우디였습니다. 그는 점차적으로 반도의 대부분을 자신의 통제 아래 통합했습니다. 1932년 공식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새로 생긴 나라는 아직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사막이 넓었고 현대적인 인프라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자금도 제한적이었습니다. 그 후 나라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석유입니다. 1933년 사우디 정부는 한 미국 회사에 석유를 탐사할 권리를 주었습니다. 지질학자들은 사우디아라비아 동부에서 석유를 찾고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시추를 했지만 충분한 석유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그들은 다맘 7번 유정이라는 곳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1938년 이곳에서 상업적으로 충분한 양의 석유를 발견했습니다. 즉, 대규모 사업으로 판매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거대한 석유 산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큰 유전들이 발견되면서 생산량도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1949년 아람코의 생산량은 하루에 약 50만 배럴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수십 년 동안 더욱 증가했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갑자기 엄청난 수입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석유 수익은 도로를 건설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학교와 병원을 세웠습니다. 전기와 수도 시스템이 확장되고 도시가 커졌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현대적인 집, 자동차, 일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불과 몇십 년 만에 제한된 인프라만 있던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석유 생산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빠른 변화와 함께 예전 문화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우디 사람들에게 가족, 부족, 환대, 이슬람 전통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우디아라비아의 두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있는 현대적인 나라, 초고층 빌딩과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가 발견되기 전부터 형성된 전통과 깊이 연결된 사회도 있습니다. 하지만 네옴 건설은 더 어려운 문제도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젝트가 세워지는 땅은 단순한 빈 사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그곳에 살고 있던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타북 지역의 후아이타 부족의 구성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옴 때문에 일부 중인들은 개발에 포함된 지역에서 이주해야 했습니다. 사우디 정부에 따르면 1000가구 이상, 즉 6,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네옴 프로젝트 지역에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이주해야 했던 주민들에게 보상과 지원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권조사관들은 다른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유엔 전문가들에 따르면 후아이타 부족의 일부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집에서 쫓겨나는 것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또한 일부는 체포되어 중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 이야기는 단순히 건설과 기술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변화로 인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진짜 지역 공동체들도 있습니다. 이 점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얼마나 큰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지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불과 한 세기 안에
이 나라는 돈과 인프라가 제한적이었던 신생 왕국에서 변화했습니다. 네움과 같은 프로젝트를 자금 지원할 수 있는 글로벌 석유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에 막대한 불을 안겨준 바로 그 석유가 지금 이 나라가 서둘러 변화를 추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우디 지도자들은 하나의 거대한 수입원에만 의존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석유 가격이 하락하면 정부로 들어오는 돈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다른 방법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앞으로 석유 수요가 더 약해지기 전에 자국 경제를 미리 준비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네움은 단순히 사막에 새로운 도시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엄청난 도박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로 번 돈을 사용해서 언젠가 석유가 가장 중요한 산업이 아니게 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경제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왜 이 도박이 이렇게까지 큰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석유가 사우디 경제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왜 그들의 미래를 위해 석유 국가로만 남는 것이 충분하지 않은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네움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래에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석유가 이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평생 석유에만 경제를 의존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 세계에서 곧바로 석유 사용이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도 석유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크고 앞으로도 운송, 항공, 석유화학 그리고 많은 산업에서 계속 사용될 것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의 사용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 IEA에 나면 이번 10년이 끝나기 전에 전 세계 석유 수요의 성장이 거의 멈출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에만 의존하는 것이 더 위험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직 석유로부터 큰 수익을 얻고 있을 때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돈을 이용해 다른 사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전 2030의 큰 목적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관광 산업을 키우고 싶어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국제기업과 투자자들을 유치하고 싶어 합니다. 더 많은 교통 인프라를 만들고 싶어 하고 기술, 제조,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도 일하고 싶어 합니다. 스포츠와 다른 산업들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네움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입니다. 관광 산업만 봐도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이미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반 국제 관광객의 입국이 더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여러 나라에서 온 방문객들을 위해 관광 비자를 도입했습니다. 그때부터 사우디아라비아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돈을 썼습니다. 새로운 리조트가 생겼고 국제 스포츠 이벤트도 열렸습니다. 콘서트와 엔터테인먼트 프로젝트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움에서는 중동의 다른 유명한 지역들과 경쟁할 수 있는 관광지를 만들고자 합니다. 하지만 네움에는 관광객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비즈니스도 필요하고 일할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엔지니어와 전문가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프로젝트에 자신의 돈을 투자할 준비가 된 투자자들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사우디 정부가 부자라고 해도 모든 비용을 정부가 다 부담하기에는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네움의 대형 홍보 영상과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프로젝트가 어떻게 보일지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기업과 투자자들을 참여하도록 설득하기 위해서도 사용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키우고 싶은 또 다른 산업이 있습니다. 여전히 에너지 분야이지만 이번에는 석유만이 아닙니다. 국토의 대부분 지역에서 햇빛이 매우 강합니다. 풍력 발전에 적합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태양광과 풍력을 이용해 전기와 그린 수소를 생산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프로젝트 중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옥사군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공하게 된다면 그곳에서 그린 수소를 생산해 다른 나라로 수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종류가 바뀌더라도 계속해서 에너지의 주요 공급국으로 남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기회가 큰 만큼 위험도 큽니다. 모든 미래지향적인 프로젝트가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고 공사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예상했던 만큼 많은 거주자와 관광객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는 어떤 메가 프로젝트에 먼저 투자할지 더 신중하게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리움의 일부 계획은 일정이 변경되거나 더 작은 단계로 나누어졌습니다. 이것은 프로젝트가 중단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떤 프로젝트를 완수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는 잠시 속도를 늦춰야 할지 선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리움에는 돈으로 쉽게 측정할 수 없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그 지역에 원래 살던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우리가 봤듯이 하와이 부족의 일부 구성원들이 이주로 인해 영향을 받았습니다.
유엔 전문가들에 따르면 강제 이주에 반대한 일부 주민들은 결국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여기에는 태거에 반대한 혐의로 기소되어 사형을 선고받은 3명의 남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니움이 미래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말하는 한편 그 변화로부터 누가 이익을 얻고 누가 그 변화를 위해 희생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니움을 단순한 건설 프로젝트로만 보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사우디 정부에게는 이것은 새로운 경제를 만들기 위한 방법입니다. 투자자들에게는 이것이 큰 비즈니스 기회이지만 큰 위험도 따릅니다. 일부 지역 주민들에게는 이것은 일자리와 새로운 비즈니스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이는 기존의 집을 잃고 그들의 공동체가 변화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전체로 보면 더 큰 것이 걸려 있습니다. 이 나라는 석유에서 얻은 부를 사용해 앞으로 세계 경제에서 석유의 가치가 예전만큼 크지 않을 수도 있는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니움의 원래 비전 전체가 성공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부분은 완성되어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프로젝트들은 축소되거나 지연되거나 완전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모든 미래지향적인 프로젝트가 반드시 성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필요한 것은 석유 외에도 국가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충분한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움은 단순히 한 도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다양한 도시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과거의 불을 이용해 미래를 준비하려는 한 나라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석유는 현대 사우디아라비아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에서 나온 돈을 사용해서 더 이상 석유에만 의존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움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바로 그 점에서 가장 큰 질문의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자신을 부유하게 만든 이 세계가 변하기 전에 다시 한번 변화할 수 있을까요?